최고위원 경선이 더 치열하더라고요. 당대표 후보 토론회보다 오줌 싸움이 치열해요. 네,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가 더 치열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른바 정말 우리가 이제 팀으로 움직인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부인하지도 않아요. 팀 정청래도.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 뭐 방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2026 당대표 그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것도. 근데 거기에 문정복 최고위원이 속해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퇴했는데 이게 뭐 하는 이것 거지, 때문에 사퇴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또 여러 의심이 들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최고위원 직만 유지를 하고 마음은 온통 다 팀 정청래에 있어서 물심양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단체 대화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제서야 그러고 사퇴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 보면은 약간 한덕수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 한덕수가 그때 권한대행하면서 대선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문정복 최고위원도 지금 네네. 당의 선거를 딴 관리해야 되는 생각하면서. 지도부인데 선거로 뛰고 있다가 이제는 이게 뭐 발각이 돼서 그만뒀든 아니면 본인이 자원해서 그만뒀든, 아니 내용은 똑같거든요. 네. 아니 그 왜 한덕수가 하는 일을 왜 문정복 최고위원이 똑같이 해요? 이성현 최고위원도 정청래 후보 그 출마 선언할 때 홍보해주고 다음날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지난 1년이 네. 너무 심각한 당내에 어떤 골마왔던 그런 상처들이 지금 다 전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문정복 최고위원도 누굽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조직부총장 또 하다가 이분 또 최고위원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정청래 대표 사람이고, 이성윤 최고위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는 떠났지만 다 본인이 지금 남겨놓은 잔재들 아닙니까? 역시 정청래 대표다운 이런 당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도 이런 적은 아유. 없었거든요. 뭐 현직 최고위원이 막 특정 당대표 그게 후보를 아마 당헌당 막 규상 지지를 금지돼 있을 하거나. 텐데 금지된 행위를 한 거죠. 뭐 본인이 최고위원 그만둔다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너무 뭐랄까 너무 속보이는 네. 그동안의 행동을 했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간에 글쎄요, 문정복 최고위원이 그 단톡방에서 활약을 했다 한들 그게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최고위원회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공방이 치열할 수는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서로 간의 태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동안에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물론 당대표 선거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선거면 어쨌든 남은 4년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이런 비전, 누군가라도 그런 얘기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뭐랄까 지금 경쟁의 수준을 너무 낮추고 있다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최민희 의원이 이제 거기에 혁혁한 지금 공을 세우고 있잖아요. 태도 논란을 연일 일으키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민희 그냥 의원이요?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쇼츠로 잡혀가지고 이게 논란이 커진다기보다 논란을 의식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 지지자들은 그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잘한다 최민희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데 거짓말 이런 네. 식으로 외친다든지, 상대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느 당의 전당대회에서도 후보자가 그러는 거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쥐 논란인데 저희가 네. 그 영상 준비했는데 마침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서 아마 연설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 되게 다각도로 잡혀가지고 쇼츠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멀리서 잡힌 걸 처음에 봤었는데 설마 저게 박쥐는 아니겠지. 그 자막에는 박쥐로 지금 설마 이랬는데 어제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맞았어요. 그렇게 들릴 줄 몰랐는데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최민희 후보가 그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이건 사과가 좀 아닌데. 사과가 아닌데. 근데 저 영상이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잡혀서 떠도는 게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은 인지도 싸움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인지도에서 압도적이고 화제성에서 압도적이고 기사도 제일 많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경쟁인데 그렇게 본다면, 근데 본인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이번 전당대회는 진짜 최민희 종합 선물 세트다. 뭐 진짜 악수 패싱에 막 아니요, 뭐 네, 박쥐 막 뭐 그 한 표 줍쇼 저는 요거까지.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마 이런 전당대회 다시는 우리가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최악의 그 저질 수준을 보여준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다 삼켜서 사실은 이 반명으로 다 귀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도 뭐 처음에는 왜 내가 반명이냐, 뭐 반명이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이 반명이다 막 이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시민 씨가 이 정권에 대해서 저주의 악담 퍼부을 때 노코멘트로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의 동조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검찰개혁의 이슈들을 다 본인들이 빨아들여서 결국에는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반명의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에서는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2년 네. 전에만 해도 정봉주 의원 딱 가다가 6위로 떨어지고 하는 이런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1등을 네.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저거에 또 열광하는 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그게 이미 구도라는 게 친명 대 반명으로 다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이젠 양보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원래대로 하면은 6등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무조건 최민희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인계철선 비슷하게 우리가 반명들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유시민 씨의 증축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뭐 잘할 이유도 없고 못해도 그냥 어그로 끌어가지고 1등하고 이 완전히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홀짝으로 또 나눠서 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전당대회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전 최악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팀 아까 정청래가. 말씀대로 약간 그 최민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약간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별일 없나? 그 무슨 선물 상자 열듯이 근데 또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나온 논란 영상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됐나봐 김경수한테 내각에 들어버린다고. 그래요? 어제 그랬잖아 김경수 앞에서 내각에 들어가든지 당에서 정책을 맡기든지 하겠다고. 김민석이 어제 그랬다고. 앞에 대단히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김경수 후보를 크게 살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미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내셨지만 저는 정부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저 연설은 이제 정부도 당도 김경수라는 이 민주당의 자산 인재를 쓸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이제 최민희 후보가 이제 당직자들인지 아무튼 저 분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김민석 이거 대통령이야 대통령 내각에 보내겠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른바 이제 뒷담화 하는 장면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의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부풀리고. 그러니까 저게 최민희 의원의 성격이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이나 스타일이 저러려니 하고 넘어가 줄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공당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온 분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저분의 수준이 저렇게 참담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걸핏하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의원들하고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걸 그냥 다반서로 단톡방에서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얘기하면 거기다 막 댓글로. 근데 그런 식의 반응을 의원들끼리 서로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을 건조하게 얘기하지 저렇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는 경우 드문데.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정말 하루에 여러 번 마주쳐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악수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악수도 안 근데 하고. 서미화 의원 뭐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악수도 패싱하고 그거는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 이전에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과 태도의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참고로 그 옆에 앉았던 박선원 후보하고도 이제 악수는 안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민주당 당원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지지자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지금 이 무대를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니까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저는 후보들이 좀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서울하고 호남,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호남이 제일 큰 승부처니까 거기를 향해서 점점 더 이게
이제 이 예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끝나고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호남이 권리당원이 31만이에요. 근데 호남의 그 정치 고관여층, 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후보를 어떻게 볼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호남에서 표심이 갈릴 테니까. 아니 근데 최민희 의원이 또 김용만 의원하고는 또 말싸움도 했잖아요. 아, 네. 옆에서 말리니까 막 말리지 네. 말라 그러고 또 말싸움도 끝까지 안 지려고 이제 후보자가 저렇게까지 드세게 하는 경우도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저는 다른 후보자는 또 연설하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원튼 싫든 본인이 친명이라고 주장한다고 친명이 되는 게 아니고 친명을 파는 반명이라는 지금 인식은 이거 복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반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그럼 최민희 의원이 개인으로서 지금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해도 표가 계속 나오는 그 구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구조는 누구냐? 최민희 의원을 지지하는 김어준 유튜버의 그 영향력이죠, 사실은. 아니 최민희 의원한테 무슨 지지 기반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인지도를 쌓아서 그 유튜브에서 몰아가는 그대로 최민희 의원은 말해줄 뿐이고 그걸 또 김어준 씨 유튜버를 보는 분들이 또 지지를 열광적으로 하면서 최민희 의원의 저 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자정작용을 방해하는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지금 저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아 민주당이 정말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가 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아마 호남에서는 전 교정을 좀 일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